네, 반갑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석연치가 않죠. 2차전지 쪽으로 쏠림이 지속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만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있었다라면 계좌는 오늘 즐거운 비명을 질렀겠지만 2차전지 관련주가 없었더라면 시장에서 약간 소화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금융투자가 드디어 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바닥이라는 인식을 좀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추가 상승을 가능케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개인들의 수급 따라서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은 왕이로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종합주가지수 내용 먼저 볼게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 양봉이 굉장히 크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또는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표면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일단 강하게 양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든가 말든가 모르겠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분봉상 보시면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내려간 이후에 매수가 들어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냥 올려버렸거든요. 근데 재미없는 거는 또 뭐냐면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종목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2600포인트 수준을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매수 타이밍이 그렇게 잘 잡히는 종목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죠. 2차전지 관련주들만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2차전지 쪽만 올라갔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자, 하지만 이 캔들 패턴, 양봉 패턴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 지금 나타난 부분이 이 RSI 지표 과매수가 들어왔죠. 자, 과매수가 들어오면 당장 조정은 아니더라도요, 조만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된다라면은 개인 종목들이 약간 시들해지면서 이렇게 그 코스피 쪽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지 않을까. 자,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따라 붙어주기만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상황 보시면 지금 금융투자가 174억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밑에서부터 쫙 치고 올라갔는데 1시 반부터 그냥 금융투자가 막 치고 올라갔거든요. 자, 근데 금융투자가 올라가는 모습은 일단 보이긴 했는데 외국인들은 전혀 시큰둥한 반응이죠. 에이, 몰라, 나는 안 할란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 주가 올라갑니다 쪽으로 베팅을 좀 했을 텐데 지금 조금 아쉬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국인도 같이 붙었다라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약간 좀 애매했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약간 약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장비, 소부장 이런 쪽 다 안 좋겠죠.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같이 붙어줬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2차 전지를 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2차 전지 매수가 들어갔다. 어제는 또 매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 매수가 들어갔다. 자,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일단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99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1.54 나쁘진 않아요. 다만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견뎌볼만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대단히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배터리 관련주들 대체 다 올랐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2.3%대 양봉 크게 나왔죠. 그 다음에 LG화학, SDI 둘 다 상승세로 보여줬고요. 자, 오늘 가장 돋보이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현대차 제끼고 7등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조금만 더 가면 SDI고 뭐고 다 넘어갈 것 같죠. 자,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의 어떤 강자로 다시 한번 두둥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바로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어느새 지금 기아차는 제꼈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현대차도 제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아니라 갑자기 2차전지, 갑자기 포스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더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합 장세 유지했다. 워낙 포스코 쪽이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전지 쏠림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뭐 에코프로에서 이렇게 포스코 그룹 쪽으로 좀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55만원 넘어가면서요, 수익률도 많이 저한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나쁠 건 없어요. 네, 일단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 나쁠 거 없고, 흐름은 잘 타고 가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합입니다. 뭐, 특이한 사항 없었죠. 네, 그냥 조금씩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요. 뭐, HMM이나 하이브 이런 쪽 주가 하락이 좀 있었고, 하나오션 약간 약세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 그냥 보합인데요. 그냥 오늘은 보합이에요. 뭐, 특별하게 매수가 들어오거나 주가를 올릴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면은요, 에코프로뱀 5%, 에코프로 5%, 오늘 4%대 하락해서 출발했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또 LNF는 안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DX는 또 보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다 올라간 건 아니지 않냐라는 판단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엔터주들 좀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 HPSP도 지금 5%대 하락. 자, 소부장도 넘어갔겠죠. 네, 소부장도 지금 보면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둘 다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해 본다라면 2차전지 쪽에서 시총 상위 종목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 쪽에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WCP는 오늘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윤성 FNC는 오늘 3.7% 상승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보합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부 다 쏠린 건 아니고요. 특정 종목에게만 확 쏠려 들어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뭐 테슬라 쪽이 불안했다. 그렇다면 2차전지 다가 아니라 에코프로만 물고 늘어지자 이렇게 생각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일단 수급을 좀 봐야지만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일단은 오늘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요,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 종목이 대부분 많은데요. 1063개 하락이에요. 473개 상승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하락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계좌가 마이너스 났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도 356개 상승이고요. 510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락 종목의 숫자가 1600개가 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돼요. 이런 그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상승 하락률 살펴볼게요. 일단 상승률 먼저 보시면은요, 신테카바이오,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GL팜텍,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도 계속 보여줬네요. 그 다음에 상한가 흐름도 있었고,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조금, 네, 비슷한 모습이네요. 네, 29개 정도. 네, 그래서 아침하고 비슷한 수준을 마무리가 좀 됐고요. 돋보이는 것은 CGV 11.9%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금양이 12.8%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다는 거, 그런 정도가 좀 특이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 포인트 살펴보시면, 2.38% 아침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죠? 네, YBM 넷이 2.38%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하락률 볼게요. 하락률 보시면 오킨스 전자가 일단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얘는 뭐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네. 특별한 게 없는데, 그죠? 특별한 게 없는데 하한가다. 그러면은 뭐 매매 동향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차익 실현일까요? 뭐 주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차익 실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레몬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때문에 빠진 거고요. EM 플러스, 티라유테, 코이즈 등등등 해서 지금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7개나 됩니다. 제법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좀 촘촘하게 박혀있네요. 그럼 하락폭도 제법 클 것 같은데 3.05. 자, 이러면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89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차전지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냥 별로였다라는 것이 일단은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급, 네,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에서는 유한양행 매수가 들어왔어요. 오늘 유한양행 흐름 좋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수 있었고요. 코퍼스 매수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애들이 마지막에 뭘 샀을까? 2차전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반등한다 쪽을 베팅을 좀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매도는요, 특별한 거 없었지만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들어갔었고요. 기관 총계로 가게 되면은 하이브 가장 많이 팔았고, 하나오션, LNF 이런 종목들 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기관들이 사들인 거 보면은 뭐 다음 주 지수 상황들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엔터주하고 그
그 다음에 2차전지도 같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물량 자체가 크게 확 퍼지었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자,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아까, 네, 맞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빔, 금양,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쪽으로만 쫙 사드립니다. 네. 얘네들이 공매도 환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은 일단 공매도 환매의 물량도 같이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되는 정리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에서는 무려 2,800억을 순매도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여전히 팔고 있고요. 루닛, 하이닉스, HMM 하이브 등등등으로 해서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팔아먹었다는 것은 오늘은 좀 물량도 제법 많네요. 2,800억. 그러면 저거를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되사드릴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 매도를 통해서 단기적 교정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겁니다. 다만 만약에 다음 주에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다라면은 저거는 눈속임, 페이크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너무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깎아서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66,000원, 67,000원 정도 노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빠져준다라면 아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도가 더 이상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판단되네요. 네.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도 삼성전자 오늘 포스코홀딩스 매수 많이 들어갔고요. 삼성전자도 매수 많이 들어갔네요. 루닛, 하이브 등등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개인들이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팔고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들어가는 거죠. 팔고 포스코 홀딩스, 즉 포스코 그룹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도 다시 재매수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좀 다르게요. 얘네들이 아니죠. 개인들은 네, 인버스, 곧버스 순매도, 그 다음에 레버리지 순매수입니다. 즉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금이 워낙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푸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오늘은 네 일단 2차전지 쪽 종목들만 강세를 보였고 걔네들이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할 건 없었어요. 네, 특별할 건 없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내려간 종목도 있고 올라간 종목도 있고 계좌가 보합 수준만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합보다 조금 밀렸고 나는 2차전지가 없어서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이 다음 주는 월말 윈도우 드레싱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앞에 두고서 약간은 숨구르기 형태로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은 반등을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지지선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주말장이라서 조금 어수선하게 끝난 거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중복이라서 굉장히 덥습니다. 자,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몸보신 하시면서 주식은 잊고 또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종목진단 또 올려드릴 거고요. 내일은 우리 강연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진단 해놓고 바로 강연회장 출발할 건데 강연회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네, 반갑게 또 인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는 내일 아침에 종목진단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